봅시다.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대칭 차집합을 빨리 푸는 방법은 있어. 오케이? 근데 대칭 차집합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야.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해 봤더니 A, B 이렇게 있으면 공통된 부분도 아닌 이 혼자만 있는 부분이 있잖냐. 이것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나타내는데 이것을 연산 기호로 A 동글뱅이 B 이렇게 나타낸다면 얘가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뺍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집합하겠습니다 라고 바꿔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 대칭 차집합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홀수인 부분을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내가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면 저기 하이퍼 원양쌤한테 배웠어. 여기 홀수인 부분. 내가 요즘에 이제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냐? 배운 출처를. 그분한테 배운 거야. 신주 어디 갔어요? 지우 주말 이제 못 와. 아 진짜요? 서울 간다 그러더라고. 주말마다. 그래서 봐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얘가 제가 그런 생각하고 빡세 공부한대. 이게 이제 하나 봐봐. A 동글뱅이 B라고 하면 일단 A를 표현하면 A가 이렇게 하나가 표현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표현되지? 그럼 홀수가 있는 영역이 A만 있는 거랑 B만 있는 영역이 되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혹시 A 동글뱅이 A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A가 한 번 있고 또 A가 한 번 더 있네? 없네. 그러면은 짝수인 부분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이거는 하면 뭐가 되겠습니다?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럼 하나 더 해볼까? A 동글뱅이 A 여집합 이렇게 해볼게요. 오케이? 얘는 A랑 A가 하나, A 바깥쪽이 하나야. 모든 영역이 다 뭐가 돼요? 홀수가 되네.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홀수인 영역이라고 했잖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 A 동글뱅이 B 이 연산이랑 하자. 대칭 차집합. A 동글뱅이 B는 무엇을 첫 번째로 먼저 가냐면 이것부터 확인해 줘야 되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A, B를 바꿨더니 당연히 성립하겠지. 이거는 증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잖냐.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A 동글뱅이 B랑 C하고 A 동글뱅이랑 B 동글뱅이 C를 만들어줬더니 이것도 같은 값이에요. 이게 결합법칙인데 결합법칙의 의미는 뭐냐면 연산을 무엇을 먼저 하나 어차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연산을 앞에 걸 먼저 하나 뒤에 걸 먼저 하나 어차피 같습니다 라는 게 결합법칙이거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이 실제로 증명해 봐야 돼. A, B, C라고 이렇게 나타내 봤더니 첫 번째는 이거랑 이거였잖아. 여기랑 C랑 합했더니 혼자만 있는 영역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이 두 개의 영역이랑 C를 한꺼번에 생각했더니 혼자만 있는 영역이 여기랑 여기잖냐. 그래요? 이 영역으로 나타나는 거 보여? 보이죠? 지금 이제 색칠된 부분. 이제 이거 앞에 거 계산해 봤더니 A 동글뱅이 B가 이 영역이랑 이 영역이고 네. 그 다음에 C를 다시 또 연산해 봤더니 이 혼자만 있는 영역. 이 색칠된 부분이랑 C를 합해 봤더니 혼자만 있는 영역이 얘랑 얘고 이제 이 영역에서 혼자만 있는 영역이 얘랑 얘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단 말이다. 그럼 당연히 똑같은 방식으로 얘도 이 세 군데랑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다시 또 홀수인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다시도 생각을 해봤어. 다시도 생각을 해봤어. A를 먼저 표시해 봤더니 하나. 그렇지? B를 표시해 보자. B를 표시해 봤더니 하나. 그래요? C를 표시해 봤더니 하나. 여기 되는 거예요? 홀수인 영역만 색칠해 봤더니 결국 이렇게 되더라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을 나타낼 때는 홀수인 영역으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거든. 이거 어차피 연산이잖아. 아무리 긴 연산도 그냥 생략해서 이거라고 적으면 상관없어요. 연산 과정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도 생각해 줄 수 있냐면 A,
A. 그러면 A만 홀수잖냐? 이거 뭐가 되겠어? A. A라는 게 바로 보여요? 그러면 A가 합성이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가 N개 있는데 이 A가 N이 홀수라면 A는 A. A가 되고 A가 짝수라면 N이 짝수라면 공집합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홀수인 영역을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대칭 차집합은 굉장히 쉬워. 알겠지?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문제가 나왔을 때 홀수인 영역으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보자. 우리가 대칭 차집합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 뭐야? A랑 공집합이면 공집합 어차피 선택이 안 되잖아. 홀수인 영역에 A만 선택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AA면 공집합이 된 것도 맞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야. 이거는 이것을 설명해 준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이제 얘기 한번 해보자.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해볼 거야. 무슨 얘기냐면 A 세모 B면 이 세 개의 집합을 나타내 봤더니 지금 A, B, C가 이렇게 나타내거든. A 세모 B면 이 영역이에요. 지금 이 영역. 여기에 C랑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 이 영역이랑 엄마 너무 많은 게 색칠돼 버렸다. 이 영역이랑 이 영역이 색칠돼서 얘가 어떤 영역에 포함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여기에 이거랑 같아지겠습니다 라는 거지. 실제로 같아지면 어떤 부분이 사라져야 될까라는 거거든. 어떤 부분이 사라져야 돼? 요거요. 이 부분도 사라져야 되고 이 부분도 사라져야 되고 이 부분도 사라져야 되고 이 부분도 사라져야 돼요. 오케이? 그럼 집합을 표현했을 때 이 X친 부분이 옵셋에서 집합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러면 이거이면 이 밑에 게 성립하느냐라는 거잖냐? 어차피 이게 대칭인 형태니까 어차피 이게 대칭인 형태잖냐? 네. 성립해요, 안 해요? 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없는 부분을 제외시켜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이제 대칭 차집합 먼저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이게 실제로 명기에서 좀 더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합쳐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대칭 차집합 문제를 너희들이 쭉 물어봤으니까 그 물어본 거를 쭉 봐보자. 갑자기 보자. 봐보자. 그러면 대칭 차집합이 얘는 대칭 차집합이에요. 가운데 부분을 뺀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뭐야? 공통된 부분으로 있는 영역이지. 그러니까 이 연산은 이 거꾸로 세모 1번 연산, 2번 연산. 2번 연산이라 하자. 그러면은 A, B가 있으면 그렇지. 공통된 부분이랑 둘 다 선택이 안 되는 부분.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혼자만 있는 영역을 제외시키겠습니다. 라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한번 해봐봐. 이거가 이거랑 같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 아는데 얘는 이 영역이랑 A가 아닌 영역이잖아. A가 아닌 영역이면 이것도 이 숫자로 나타내면 나름대로 편해. 이 1번 연산이니까 대칭 차집합이니까 홀수인 영역이 이거고 홀수인 영역이 이거예요. 그렇지? 맞네 그럼. 그러면 어차피 똑같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기억은 맞아. 그 다음에 니은 봐보자. 니은은 이제 어떤 영역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아냐면 니은은 이 영역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아요. 이게 이제 니은 좌변에 대한 영역이야. 이 영역이야. 근데 이 세모의 여집합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네. 되지?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벤 다이그램으로 대부분을 증명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그 다음에 디귿 봐보자. 디귿을 봐보면 디귿도 이건데 얘가 여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 여집합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이것에 대한 여집합이 이 바깥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여집합이 이 바깥쪽이야. 이렇게.
그러면 어떤 영역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겹치거나 안 겹치는. 안 겹치는 걸 선택해 주겠습니다 라는 건가? 겹치는 부분이 여기 색칠합시다 이걸로. 겹치는 부분이 여기, 그지? 빨간색이랑 녹색이랑 겹치는 부분이 얘예요. 오케이? 얘랑 안 겹치는 부분이 여기에요. 이게 보라색이랑 똑같나? 똑같지.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라는 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일 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케이? 다음 봐보자. 이때 이제 대칭 차집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러면 이 영역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다라고 했어. 다 풀었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지.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가로를 풀어쓰고 개수로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어떠한 사실 하냐면 짝수개가 있으면 없애도 된다라는 거야. 그게 공집합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B만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건데 이게 뭐예요? 그냥 B가 돼요. 오케이? B랑 세모 공집합을 해버리면 이게 실제로 뭐야? B만 나오잖냐? 이게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건 뭐야? 이것도 똑같이 짝수인 것은 사라져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밑에 게 뭐가 돼요? A가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 차집합을 해결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나열해서 이제 A 대칭 차집합 B, A 세모 B를 연산해 줄 수 있어 없어? 이겠지? 다음 이제 봐보자. 이것도 이제 대칭 차집합이야. 그러면 얘는 이제 결국 어떤 원소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Y의 원소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요?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이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봅시다. X랑 Y의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5, 7이 있어요.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얘가 이거의 여집합이잖냐. 그러면 1, 2, 3, 4, 5, 6, 7, 8에서 아닌 거 2, 4,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X 차집합 Y가 2, 4, 8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태가 잘 합집합은 생각보다 잘 안 보이거든. 근데 교집합에 대한 것은 쉽게 보이지 않냐? 얘가 이제 X 차집합 Y라는 사실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연산을 최대한 어떠한 형태로 바꾸어서 연산해 주세요라는 거야. 교집합에 대한 형태로 바꾸어서 연산하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교집합으로 바꿔서 생각했더니 얘가 이제 2, 4, 8이 되는 거니까 Y에만 있는 원소를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지? 바깥쪽을 지금 다 구해놨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숫자를 적어주면 Y에 있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는 홀수인 영역으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쯤에 뒤에 한 문제 더 있던데. 한 문제 더 있는데 이 문제는 원소의 개수니까 조금 이따 다룰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물어봤던 이거야. 63번. 그러니까 아까쯤에 요 얘기를 했어. 여기에서 없는 부분을 제외시키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가? 그래요? 없는 부분을 제외시켰어. 이제 보통 내가 이제 이게 있고 없고 문제라고 부르는데 없는 부분을 제외시키는 거야. 나중에 이제 뒷부분 보면 있는 영역을 체크하는 것도 있어요. 존재한다라는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없는 부분을 이렇게 제외시켜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도 없는 부분을 제외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보자. 36부분부터 차분히 봅시다. 얘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X라는 집합이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집합이 있는 거야. 그때 X 교집합 B라는 B교집합 X라는 이 집합이 A 교집합 X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어떤 영역의 원소가 있으면 안 되냐면 이 영역의 원소가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이 영역의 원소가 있으면 안 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A랑 B가 이렇게 있잖아. B에만 있는 이 CD는 A가 아닌 B에만 있는 이 CD 있잖냐? CD는 무조건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뭐 때문에? 얘가 여기에 포함되려면 여기에 원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둘이 같이 들어있는 이 B라는 원소 있잖아요. B라는 원소. B라는 원소는 둘 중에 한 군데 있어도 이 둘 중에 한 군데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리고 A만 있는 이 원소도 둘 중에 하나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E라는 원소는 A도 B도 아니잖냐? X에 들어있거나 X 바깥쪽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돼요? 2의 세제곱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없는 영역을 표시한 다음에 문제를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게 객관식을 풀 때 굉장히 유용해요. 오케이? 그 다음 봐보자. 이 문제도 똑같아. 이 문제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C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때 A 합집합 C라는 이 영역이 있거든. 그 다음에 B 합집합 C라는 이 영역이 있어. 그러면은 A 합집합 C가 B 합집합 C에 포함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영역이 포함된 게 아니고 두 개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역이 사라져야 되면 이 영역도 사라지고 이 영역도 사라져야 돼요. 오케이? 겹치지 않는 이 영역들이 이 원소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B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런 원소들 있잖냐? 이런 원소들은 1, 3, 5는 이 두 개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1, 3, 5가. 그래요? 근데 A에만 들어있는 이거 있잖냐? 여기에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B에만 들어있는 이 원소 있잖냐? 여기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원소들은 1, 2, 3, 4, 5, 6, 7, 8, 10. 오케이? 이 원소들은 이 두 개의 영역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1, 3, 5가 두 자리 중에 한 자리 선택하고 6, 7, 8이 두 자리 중에 한 자리 선택하는 거잖냐? 그래서 2에 몇 제곱개 있습니다. 6제곱개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소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을 선택하는 게 이렇게 원능 영역을 제외시킨 다음에 생각하면 생각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봐보자. 그 다음이 이거야. 마지막에 물어봤던 거. 요거. 얘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데 A, B, X라는 집합이 있단 말이다. A가 있고 B가 있고 X라는 집합이 있어. 그러면은 A 합집합 X가 A 합집합 2X가 B 합집합 X에 포함이 됐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렇게 포함이 됐어. 그러면 이 A만 있는 이 영역이 사라지겠지. 그래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B 합집합 X가 이 영역이 A 교집합 X에 포함되겠습니다. 라는 거면 이 영역의 원소가 사라지겠지. 그래요? B 교집합 X가 A 교집합 X에 포함돼야 돼. 그럼 여기에 원소가 사라져야 돼요. 오케이? 이것을 가지고 해결해 볼 거야. 오케이? 이것을 가지고 해결해 볼 건데, 그러면 첫 번째 기억부터 봐보자. 기억을 봤더니 A 합집합 X야. A 합집합 X면 어떤 영역을 뜻하는 거냐면 이 영역을 뜻하는 거야. 이 영역. A 합집합 X는 이 영역을 뜻하는 거야. 이 영역. 그렇지. 지금 X친 부분은 원소가 없으니까 얘가 B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은 B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제외시키네. 그 다음에 B 교집합 X는 이 영역밖에 없거든. 그렇지? 이 영역은 A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지? 그래서 니은은 맞아. 그 다음에 디귿을 봤더니 A 차집합 X야. A 차집합 X는 이 영역이거든. 그렇지? 이 영역은 B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해석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없는 영역을 체크해서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봐보자. 그 다음은 원소의 개수를 셀 거야. 그러니까 집합에서 문제 낼 거는 이 정도가 있고,
나머지 문제들은 조금 뭐 원소 세는 게 짜증나거든. 왜? 짜증난다고요? 원소 세는 게 조금 짜증나. 오늘 맛있는 거 먹어요. 오늘 맛있는 거 먹자고? 네. 언제 지우 안 왔을 때 먹자. 근데 지금 계속 지금 어차피 그 8월 중순까지 나눠. 언제 먹어요? 언제 먹냐고? 이번 주에 먹기로 했잖아요. 내일 어, 누구 안 온다고 내일 누구 안 오냐? 내일 누구 안 온다? 유정이가 이번 주를 안 와. 유정이가 이번 주 가족여행 갔거든. 알바니까. 다음 주에 누구 안 오냐? 저 토요일에 안 옵니다. 예약 때부터. 2월날 다음 주 일요일에 누구 안 와? 네? 연사. 다음 주 일요일날. 다음 주일에 옵니다. 어디가? 토요일 알아. 토요일 안 와요. 어디? 그러면 일요일날 먹자. 정우? 아, 왜요? 왜? 오늘 먹어요. 다음 주 먹어요. 아니 다음 주 일요일날 먹자. 아, 저 안 돼요. 30일까지 못 네가 뭘 참아? 널 안 돼. 참아. 아니, 나 1등 못했는데. 우리 다음 주 일요일 안 잠깐만. 그러면 점수가 안 나는데? 분명 왜 1등 했잖아. 쌤 근데 아, 쌤이 근데 아직 등수 안 났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1등일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결과 보고 얘기하자. 아예. 현수는 점수 안 났고. 아이, 어차피 쌤 1등급이에요 선생님. 그럼 0.9가 안 돼. 영점 뭐예요? 지우. 심지어 있잖아요. 지우가 있어도 0.9가 안 돼. 여기 너 계산해봐. 지우의 아이라고 저 지우는 0. 아, 지우는 지우는 0. 다 1이야. 몇 등이야? 아니 2야. 2가 있어. 근데 아니 쌤 근데 김 합산. 기말만 제 하고 이야? 있잖아요. 그냥 중간 때는 제가 여기 이번 야. 했었잖아요. 합산해서 하기로 했잖아. 지금 쌤 수업을 듣고 너 얘기야. 쌤 수업을 중간 들어요. 중간 때는 여기 알았어. 했었잖아요. 합산을 했는데 지금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7명이야. 유정이가 1등 아닐까? 1등 아닐까? 유정이 1등 아니에요? 맞아. 뭐야, 맞네. 쟤 2등이 높으면 되는. 그러면 이거를 7로 나누면 이거 치고 잠깐만 7명이지. 7로 나눠야지. 7로 나누면 7분에 오잖아. 0점 되는데? 돼? 네. 500을 7로 나누면 몇인데요? 아, 쌤 그냥 10분에 아, 그러네. 아 오케이 알았어. 오늘 먹죠? 오늘 먹어요. 오늘 먹죠? 유정이 없잖아. 알바예요. 오늘 먹죠? 유정이 없으니까 다음 주 일요일에 먹읍시다. 오케이? 이번 주에도 먹고 다음 주에도 먹고. 안 돼, 그건 안 돼. 야, 맞습니다. 야, 시간 낭비하는 건 싫어서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먹을게요. 다음 오케이. 주에 수업 시간 아닌가요? 수업 시간 끝나기 전에 시켜가지고 먹을게. 그럼 되잖아. 아, 저 학원 있어요. 그럼 너 학원 가. 저 끝나고 네? 가고 그럼 있는데요. 오늘 먹어요. 그러니까 30분에 딱 시킬 거야. 30분에 도착하게끔. 4시 30분이요? 그러니까 4시 한 40분, 50분에 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30분 만에 온단 말이다. 30분 안 오면요? 와. 매번 시켜봐서 알잖아. 오늘 먹고 싶은 에이, 거. 30분 그러니까 시켜요. 30분부터 먹기 시작해야 되잖아. 30분부터 먹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4시 반 시키고. 그러니까 40분이나 50분 사이에 시키고 아, 쌤, 그때 저희 먹을게요. 비 와요, 여기 여기 와요. 와요. 먹지도 않는데 진짜. 그때는 비가 안 올 수도 있어. 아니, 와요. 그래서 여기 내가 봤어요. 비안 알았어. 그럼 일단 봐봅시다.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했으면 좋은 게 이거야. 이 문제를 한번 봐보자. 이 문제 말고. 여기에 없던데, 문제가. 1등급이 문제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자. A의 원소의 개수가 40개야. B의 원소의 개수가 30개예요. 교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가 15개거든. 그럼 여기에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린 게 이거거든. 40 빼기 30으로 많이 적는데, 오케이? 이게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A 차집합 B에 대한 형태는 A에서 교집합을 빼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이게 아니고 25개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혹시 이제 어떤 형태로도 처리할 수 있는 거냐면 합집합에서 B를 빼겠습니다 라는 것도 돼요. 합집합에서 B를 빼겠습니다 라는 것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혹시 연산해서 처리할 때도 똑같은 거거든. A 차집합 B를
어떤 형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냐면, 2차 집합 B가 A에서 A 교집합 B를 빼주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A 합집합 B에서 B를 빼주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배수 집합을 보자. 배수 집합은 너희들이 이제 외워서 처리해도 되는데, 이거야. 배수 집합을 AN이라고 놔두자라는 거거든. 그래? 그때 MN, M6이랑 합집합을 했어요. M8이랑. 그러면은 M2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돼? 그러면 M6이랑 교집합 M8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의 최소 공배수가 8, 3, 24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원소가 없어서 그래. 2라는 원소가 여기 없지 않냐? 여기는 있는데. 그래서 포함 관계는 성립하더라라는 거고,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 있잖냐?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됩니다라는 거냐면 공약수가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그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의 공약수가 되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배수 집합에서는 합집합에 대한 처리가 힘들거든. 배수 집합에 대해서는 합집합에 대한 처리가 힘들어. 그럼 무엇을 이용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라는 거야? 교집합을 이용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도 똑같이 처리해. 이제 여기서는 합집합에 대한 처리가 힘드니까 두 개를 묶어서 교집합으로 바꾸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합집합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도 있어. 뭐 집합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혹시 합집합이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 M6이 합집합했더니 어떤 집합을 했더니 어떤 합집합에 대한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 여기 이렇게 배수의 약수 배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있잖냐? 이런 경우는 합집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얘는 뭐가 돼요? 6.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지? 그래요? 한쪽에 포함되는 관계일 때는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도 해결해 보면 얘는 이제 교집합이 되는 거니까 뭐가 돼? 48. M 아니면 48이에요. 8, 72. 8, 9, 72?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포함 관계가 있지? 그럼 뭐가 돼요? 72.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배수집합에 대해서는 교집합으로 처리하는데 합집합에 대해서만 혹시 서로 배수의 관계에 있을 때는 묶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케이? 이제 원소계수 하자. 원소계수 하기 전에 잡다한 문제들 다 풀어볼까? 잡다한 문제들 좀 풀어보자. 29번 봅시다. 잘못 보셨어요. 뭐? 44번이래요. 뺏기가. 합 36 맞네 그럼. 36. 36. 잘 보고 있나 확인해 봤어요? 아니야. 봐봅시다. 25번 보자. 25번 봤더니 학생 수가 35명인 어느 학급에서 방과 후 학교 신청 과목을 조사했더니 A 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20명, B 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29명이거든. 과목을 모두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러면은 모두 신청한 학생의 최대값은 뭐가 돼요?
20명. 그렇지.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한쪽에 들어가면 되지 않냐? A, B 이렇게 있으면 여기 원소가 없으면 20이 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네. 그럼 최대값은 이 원소 중에 가장 작은 거 선택해주면 되네. 그럼 최소값은? 더해서 한 번 빼주면 돼. 더해서 한 번 빼주면 돼요. 왜? 넘을 수가 없지 않아요. 넘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한 번 빼주면 돼, 그냥. 네. 언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전체가 있을 때 여기 원소가 없으면 돼. 이 바깥쪽이. 그렇다라는 것은 다 더해준 거에서 한 번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아니면 얘를 어떻게 바라볼 수도 있냐면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 나한테 A, B의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영역마다 이 문자를 줄 건데 A의 원소의 개수는 A 플러스 C, B의 원소의 개수는 이것도 그냥 20이라고 하자. B의 원소의 개수는 C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그렇지? 그때 나는 C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C만 놔두고 다 이항시켜 봤습니다 라는 거야. 49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네. 그렇지. C의 최대값은 이거의 C의 최소값은 이것의 최대값이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대값은 전체가 될 때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가 됐을 때는 35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이거의 최대가 됐을 때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서 전체를 한 번 빼면 돼. 오케이? 한 번 빼면 돼. 근데 비슷한 문제가 이게 한 문제 더 있거든? 이 문제야. 66. 네가 됐잖아. 뭐 요거? 조금 지우고 있는데. 이제 내가 지울게. 너무 그린 거 아니야? 나 내일 싹 다 지울게요. 아, 섞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우시면 안 돼요? 근데 66번 보자. 야, 그리고 그런 거 자꾸. 봐보자. 일단 봐보자. 그만 신경 쓰고 이거나 보자. 66번 봤더니 이제 몇 개짜리냐면 3개짜리라고 할게. A, B, C가 3개짜리가 나왔거든. 실제로 A 해결할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 전체를 2번 빼면 돼요. 그리고 4개짜리가 동아일군가? 소를요거에 나온 적이 있어요. 동아일고 올 거예요. 소를도 이번에 시험 좀 어렵게 나왔던데 저기 고3. 네 개째. 쌤이요? 일단 저희 반은 아닌 거 확실한. 아무튼 4개짜리가 있거든. 걔는 전체를 몇 번 빼면 되겠어요? 3번. 3번 빼면 돼요. 오케이?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최대값은 쉬워. 최대값은 그냥 뭐 하면 돼요? 가장 적은 원소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55명이야. 오케이? A, B, C의 교집합의 최대값은 가장 작은 원소가 싹 다 포함되어 있을 때가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55야. 이건 쉬워요. 근데 최소값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벤 다이그램을 한번 그려봐. A, B, C. 그려볼게요. A, B, C, D, E, F, G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영역으로 나타냈어. 그러면은 A의 이 원소의 개수는 90개인데 얘가 A 플러스 D 플러스 F 플러스 G거든.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는 70명인데 B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G거든. 그 다음에 C의 원소의 개수는 55인데 C 플러스 E 플러스 F 플러스 G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썼는데 나는 뭐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G의 최소값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돼. 근데 이거 한번 싹 적어봤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F 플러스 G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지. 한 개씩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거 잘 봐봤더니 이 전체가 한 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A, B, C를 빼고 생각해봤더니 이 안에 있는 게 하나 있어 또.
그러지? 여기에다가 D 플러스 E 플러스 F 플러스 G가 한 개 있고 G가 하나 남아. G가 세 개 있으니까. 그러면 G만 남겨놓고 싹 다 이항시켜 보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G만 남겨놓고 싹 다 이항시켜 봤더니 다 더했더니 얘가 뭐가 돼요? 215. 마이너스 A부터 G까지 합이 있고 마이너스 D부터 G까지 합이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G는 한쪽으로 모아놨으니까 이렇게 이항되는 거 보여? 그러면 봐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할 건데 이거의 최대값은 이거의 최대값 A합집합, B합집합, C의 최대값은 이 자체가 뭐가 됐을 때? 전체가 됐을 때 최대값을 가져요. 전체의 개수는 몇 개였냐면 100개였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는 얘랑 얘가 최대가 되면 되잖냐? 그래요?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될 때는 얘가 100개니까 100을 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이 부분이 최대가 된다라는 거면 이 부분이 다 0이 되면 되잖냐? 그래서 이 전체를 몇 번 빼준 게 되겠습니다라는 게 돼요. 2번 빼준 게 최소값이 돼요. 오케이? 여기 3개짜리는 2번 빼면 돼. 4개짜리는 3번 빼면 돼요. 오케이? 이 정도는 너희들이 외워놓고 처리해도 상관은 없어. 어떻게 증명했는가라는 것은 봐놓고 너희들이 이제 항상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기억해봐. 알겠지? 좀만 쉬었다 하자.